네, 경희 크레타니온의 강재춘 원장입니다. 자, 오늘은 이 크론병, 장의 하나의 그 염증성 질환이죠. 다양한 설사나, 제일 문제는 이제 복통이죠. 아주 찌르는 듯한 통증이 나타나고, 변비, 설사, 구토, 심지어는 너무 이제 영양장애가 생기면 체중 감소도 생기죠. 이러한 증상까지 생기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자세하게 좀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그런데 저는 단순한 세균과 바이러스적인 관점이 아니라는 거 아시죠? 세포 열 에너지 대사적인 관점, 인체 물리학적인 관점, 생화학적인 관점, 유체 역학적인 관점입니다. 바로 그걸 하나로 묶는다라면 피레토 세라피적인 관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크론병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크론병의 원인, 증상, 치료법. 자, 일단 크론병 이해를 위한 핵심 포인트 있죠. 왜 장에서 염증이 유발할까? 심한 통증은 왜 생기고, 구토, 변비, 설사, 복부에서의 종괴까지 왜 생기나 이겁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되세요? 세균과 바이러스가 들어가서 장이 예민해지고 염증이 되고 종괴가 생기는 겁니까? 종괴가 생겼다는 소리는 조직에 변형이 온 건데, 세균과 바이러스가 들어간다고 조직에 변형이 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조직에 변형이 온다는 소리는 반드시 힘이 가해졌을 때 조직에 변형이 오는 겁니다. 자, 일단은 병의 정의. 일단 국한성 장염, 유가종성 회장염 또는 회장 대장염을 말한다. 그러니까 일단 장에서의 염증성 질환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회장이나 대장 쪽에 염증을 유발하는 것은 맞는데, 실은 유가종성 회장염이라 유가종 뭔가 볼록이 튀어나온다는 거죠. 또 국한성 어느 한 부위에 또 장염이 생기는 그런 걸 크론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회장 말단이나 대장에 잘 침범하는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고, 원인을 한번 볼까요? 원인은 아직까지 서양의학에서 명확하지 않는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환경적, 시기적, 감염성 요인 등에 의해서 또 장의 면역 반응이라 그러죠. 면역의 과민 반응. 자기를 비자기로 여겨서 자기를 공격해서 염증이 생겼다. 안에 소설을 쓰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소설을 쓰고 있다라는 이야기고, 그게 절대로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호발 연령은 한 30세 이전에 발병하고, 이렇게 14세에서 24세에 많이 발병하는 걸로 돼 있죠. 크론병의 합병증 및 정상 징후, 요거 한번 보죠. 자, 우리 하나하나 이제 따져볼게요. 제일 먼저 복통, 발열, 전신 피로, 체중 감소 생긴다는 거죠. 복통, 발열이 생깁니다. 우리가 발열이 생기는 것도 심본도가 내려갈 때 체온을 조절해주기 위해서 모공을 닫아버리죠. 자, 모공이 닫히면서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당 열이 확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발열이 생기는 것도 심본도가 내려갔을 때 발열이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양방에서는 체온을 측정하잖아요. 그 체온 측정은 피부 온도입니다. 심본을 측정하는 거 절대로 아니에요. 그래서 피부 온도는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고열이 될 수가 있다 측정을 해보면. 근데 피부 온도가 올라갔다고 고열이 됐다고 또 해열제를 써버립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원칙은 심부 온도가 올라갔을 때만 해열제를 쓰는 거지, 피부 온도가 올라갔을 때 해열제를 쓰는 것은 원래는 안 되는 겁니다. 하지만 임상에서는 그렇게 쓰고 있다는 사실이죠. 자, 우측하 복부의 복통과 동통이십니다. 자, 통증이 있다는 소리는 뭔가 힘이 가해진 거죠. 힘은 왜 생기죠? 바로 응력이죠. 응력은 피부 온도가 올라갔을 때 생긴다 그랬죠. 피부 온도는 왜 올라가죠? 열이 어느 한쪽으로 쏠려서 생긴 거죠. 열은 왜 쏠리죠? 모공이 닫혔으니까. 모공은 왜 닫히죠? 심부 온도가 내려갔으니까.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심부 온도가 내려갈 때 모공이 닫힌다. 그때 밥을 먹고 활동을 하면 열은 발생하는데, 그 열이 구멍, 관절, 마찰이 많은 쪽으로 열이 쏠리게 되죠. 바로 이 장은 구멍이죠. 구멍, 관이죠. 관. 관 쪽으로 또 음식물이 또 흘러내려가는 과정 속에서 마찰이 되고 구멍이고, 그런 과정 속에서 장 점막의 피부 온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장점막의 피부 온도가 올라가는 순간 거기에 응력이 세지는 거죠. 표면 장력은 약해지고. 그래서 밀어내는 힘이 생긴단 말이죠. 바로 그때 복통, 통증이 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통증은 가만히 있는데 통증 오는 거 아니에요. 뭔가 힘이 가해졌을 때 통증이 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장관의 협착으로 재발성 부분적 장폐쇄와 그로 인한 선통이 생긴다. 세 번째, 복부 팽만감을 동반한 설사, 변비, 구토가 생기는 거죠. 자, 실질적으로 피부 온도가 올라가는 순간, 실은 모공이 다쳤잖아요. 모공이 다치면 열이 방출이 안 되잖아요. 그때 복부 팽만감, 가스가 막 차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열 에너지는 어디로 쏠리죠? 구멍이 있는 데로 쏠리죠. 자, 상체로 열이 쏠릴 때 구토가 생기고요. 하체로 열이 쏠릴 때 설사가 생기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변비는 왜 생기느냐? 변비는 모공이 다쳐버리는 거죠. 모공이 다칠 때 변이 원활하게 안 나올 수 있죠. 변을 보는 순간 신부온도로 내려가고요. 변을 안 보게 되면 신부온도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변비가 생긴다는 소리는 체온이 많이 낮아져서 모공을 닫는 과정 속에서 변비가 생기는 거예요. 변비나 설사는 알고 보면 체온을 조절해주는 그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증상으로 보시면 이해가 쉽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장관의 협착은 염증이 이제 오래될 경우에는 유착이 되는 거죠. 유착이 되는 겁니다. 자, 염증과 폐시로 영양장애. 아무래도 뭐 설사가 자꾸 생기고 구토가 생기면 영양장애가 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체중 감소, 또 만성 쇠약 이런 게 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열 통증을 동반한 복부 종괴. 복부에 뭔가 종기가 생길 수 있다, 종양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바로 열이 너무 과하게 쏠릴 때 표면 장력은 약해지고 응력이 강해져. 응력이 확 밀어낼 때 조직의 돌출, 비대, 팽창과 같은 윤기성의 증상이 생기는데 바로 그때 종괴가 생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되겠죠. 우리가 용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종, 폴립, 올라오게 튀어나오는데 그 장점막이 온도가 올라갈 경우 응력이 강해져서 용종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형적인 이러한 국소성의 장염이 생기고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이 복막염 같은 경우도 염증이 생기는 걸 사진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크론병의 발생 기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크론병은 염증성의 장질환인데 이 염증이라는 것은 세포가 손상을 받는 거죠. 세포가 손상을 받는 순간 이 미토콘드리아에서의 ATP 합성의 장애가 생기고요. 바로 그때 신부온도가 내려간다 이겁니다. 신부온도가 내려가면은 손발끝에서 모공이 닫혀버리죠. 그 이후에 밥을 먹고 활동을 하면 열은 발생하는데 그 열 에너지가 어디로 간다고요? 구멍, 관절, 마찰이 많은 쪽으로 열이 확 가는 거죠. 자, 구멍이면서 마찰이 많은 장 쪽으로 열이 확 가게 됩니다. 장 쪽으로. 그럼 장 쪽으로 열이 쏠리는 순간 그쪽에 염증이 되는 거예요. 피부 온도가 올라가니까. 근데 피부 온도가 올라가는 순간 이제 다양한 염증성의 질환이 생기고 그때 바로 통증도 온다 이 소리입니다. 통증이. 염증이 장에서 생기는 순간 복통, 발열, 팽만감, 구토, 설사, 변비 이런 것들이 찾아올 수 있다. 자, 이러한 염증성 증상과 함께 회장, 말단과 대장 그리고 위장관에서 만성적으로 발생할 경우 크론병으로 진단 내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기억해 주시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있죠? 자, 우리 신부체험 TV 경희피레트 한의원에서는 신부 온도와 피부 온도의 상관성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신부 온도가 상승할 때는 피부 온도 내려갑니다. 신부 온도가 저하될 때 피부 온도가 올라간다. 이때 다양한 염증과 질환이 발생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론이에요. 자, 그러면 크론병을 어떻게 치료해 줘야죠? 크론병 3대 치료 원칙이 있죠? 무조건 낮아져 있는 몸속 온도를 올려야 됩니다. 높아져 있는 피부 온도 낮춰야 되고요. 낮춰져 있는 몸 온도 내려야 됩니다. 그럴 때만이 열 에너지가 장 쪽으로 안 쏠리는 거예요. 골고루 열 에너지가 분산, 방출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염증이 있다고 세포의 열 에너지 대사를 확 억제하는 약을 쓰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은 신부온도, 피부온도 둘 다 내려가요. 통증은 사라질 수 있지만 신부온도가 더 내려가면 모공은 더 다쳐버려요. 그럼 열은 더 쏠리는
현상이 생기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계속 무한 반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약은 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크론병의 4대 치료 방법, 한방의 약물요법, 식이요법, 생활요법, 운동요법이 있습니다. 자, 이 네 가지 방법은 반드시 심부 온도를 올려주는, 또 피부 온도를 낮춰주는, 모공을 열어주는 방법에다가 포인트를 맞춘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운동을 해도 수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수영을 하면은 오히려 심부 온도가 내려갈 수 있거든요. 그런 걸 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움직여서 땀을 내자라는 이야기예요. 하나하나 식이요법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피레토 세라피적인 방법으로 4대 치료요법으로 한번 해보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크론병 치료 시 주의해야 될 사항들이 있죠. 우리가 반드시 세포열 에너지 대사를 억제하는 약은 쓰지 말자. 찬물도 안 되는 겁니다. 약이 아니더라도 심부 온도를 낮추는 어떤 행위를 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거칠고 질긴 음식 피하고요. 또 점성이 높은 음식, 왜 끈적끈적하면은 혈류 속도가 떨어지잖아요. 혈류 속도 떨어지면 심부 온도 내려갈 수밖에 없죠. 심부 온도 내려가면 모공은 다치고 피부 온도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장에서의 염증과 통증은 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하나 다 중요한 겁니다. 그냥 중요하지 않는 내용이 없습니다. 자, 이러한 관점에 있어서, 이게 피레토 세라피적인 관점에 있어서 크론병을 해석할 수 있고 치료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장 또한 건강해야 우리가 몸이 편안하겠죠? 아무쪼록 건강한 하루 되시고요. 또 장질환 없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